한스 바이오메드는 아시아 최초 피부이식 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인공유방 보형물을 비롯한 메디컬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최첨단 바이오 기업입니다. 2002년 준공된 대전연구소는 인체조직, 의료기기, 의약품 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상용화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신사옥을 준공해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과 최신식 GMP 시설을 갖추고 유전자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연구 또한 큰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스파마, 한스케어, 에이템즈, BNS메드 등 각 전문 분야 관계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의료기기는 물론 첨단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초인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스그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넘어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스 바이오메드는 생각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안녕하세요. 금일 한스숄더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연자이신 석창훈 원장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석창훈 원장님께서는 마디병원의 대표 원장직을 맡고 계시며 ISA KOS와 KSES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학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Graft Augmentation Started for Successful Rotator Cuff Healing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강의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창 하단의 질문창에 내용을 보내주시면 강의 후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 주시는 라이브 Q&A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마디병원에서 어깨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에 있어서 성공적인 힐링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전히 성공적인 힐링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그라프트에 대한 수술 결과들이 매우 양호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 저 또한 이 그라프트 수술을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좀 많은 만족도를 좀 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라프트 수술에 대한 저의 생각과 경험을 이 시간에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도 수술하고 진료에 엄청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이 소중한 저녁 시간 할애하신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시도록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임상 결과는 대부분 수술 전보다 당연히 많이 좋아지죠. 근데 이제 스트럭처럴 아웃컴을 보면은 사실 논문들을 보면은 그렇게 좀 만족스러운 수치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리테어 레이트가 무슨 50%에서 70%까지 나온다고 보고된 논문이 많았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메타 어널라이시스 게재된 논문 보면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리테어 레이트가 많이 줄어서 한 20에서 40% 정도 그렇게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리테어가 되더라도 임상 결과가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의 힐링이 임상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논문들을 보면은 그래도 힐드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의 수술의 결과가 더 좋다는 게 비교 연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힐드 리페어를 얻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를 하고서 어떻게 힐드 리페어의 찬스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깨를 수술하는 의사들은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도 이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좋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아주 인상 깊은 환자분인데요. 여자 50세 환자분입니다. 비교적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 50세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신데 이분이 여자분 치고 약간 헤비 레이버였어요.
약간 청소 일을 하시고 청소도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무거운 거를 막 들어서 나르고 이런 걸 하셨던 분인데 오른쪽 어깨가 엑스레이 상으로 이런 양상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아스트로패시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휴메럴 헤드의 슈피리어 마이그레이션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거는 엑스레이지만 이제 MRI를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휴메럴 헤드 슈피리어 마이그레이션 심한 건 엑스레이에서도 보였지만 일단 뭐 리페어할 만한 커프의 티슈 자체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사지탈 MRI에서 보면은 슈프라스피나투스도 그렇고 인프라스피나투스도 그렇고 테레스 마이너까지 뭐 머슬 아트로피뿐만 아니라 패티 인필트레이션도 뭐 너무 많이 진행돼 있어서 이거는 뭐 거의 리페어러빌리티가 뭐 제로에 가깝다. 뭐 이렇게 MRI 상으로는 좀 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수술을 진행했어요. 나이가 50세 여자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옵션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리페어를 해서 뭐 진짜 일부러라도 파셜 리페어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나 들어가 보자. 거의 아마 이런 컨셉으로 환자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 같고. 근데 이때가 이 수술이 아마 제가 2013년도였던 걸로 이제 그런데 이때는 뭐 사실 그라프트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널리 시행되던 때가 아니어서 그라프트도 준비하고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뭐 수술을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뭐 완전히 그냥 시원하죠. 뭐 그냥 티슈가 없습니다. 커프가.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은 뭐 거의 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상태고 그래도 이게 좀 제가 이제 어떻게 리페어 해보겠다고 GT 프레퍼레이션이나 이런 건 또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좀 텐던 티슈가 남아있는 슈프라스피나투스 먼저 좀 리페어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조금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좀 하다가 좀 인프라도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좀 보시면 이게 거의 이게 너무 프라이업을 해가지고 야 이거 좀 꼬맬 수 있을까? 그리고 텐션도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뭐 거의 올까 말까 이랬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어떻게 땡겨서 붙였어요. 와 근데 이렇게 이제 꼬매 놓긴 했는데 이게 뭐 진짜 간신히 이제 뭐 본에다가 연결은 해놓고 거의 뭐 GT는 다 이게 비어 있고 그냥 실만 덩그러니 얹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과연 이 환자분한테 이 수술을 하고서 좀 어떤 개인이 있어야 되는데 참 고민스러운 참 수술이었죠. 자, 어찌해서 이제 뭐 포스트오피 MR을 찍어 보니까 뭐 일단 휴머럴 헤드는 좀 많이 내려갔어요. 슈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붙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로는 커프를 붙여주면은 휴머럴 헤드는 다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저게 버텨주느냐인데 이렇게 제 경험상 보면 프리오피에서 슈페리어 마이그레이션이 심했던 환자들은 계속 이 델토이드의 벌티칼 포스를 이 커프가 이겨내질 못하고 대부분 리테어 됩니다. 자, 근데 이 환자는 이제 3개월 팔로우 MR을, 이 좌측이 3개월 팔로우 MR인데 찍어 보니까, 이게 살아남았어요. 슈프라스피나투스가. 그리고 텐던이 시크해졌어요. 이거 좀 되게 좀 놀라운 소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환자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또 1년 또 오셨어요. 그래서 1년째 MRI를 찍었죠. 근데 사실 조마조마하죠. 이게 잃었던 티슈인데 이게 1년을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1년 MRI에서 놀랍게 일단은 뭐 약간 이제 뭐 약간 피닝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컨티뉴어티가 아주 좋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환자분은 왼쪽 어깨도 제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좀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수술하고 좌측 어깨도 메시브 테어였는데 2달 있다가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왼쪽 어깨도 뭐 좋게 회복은 되셨지만 사실은 좀 오른쪽 어깨가 너무 심했던 어깨인데 조금 더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환자분을 잊지 않고 있었던 환자인데 이 환자분이 7년 있다가 왔어요.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온 게 아니고 팔꿈치가 아파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MRI를 찍자고 했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 봤는데 지금 영상에 나온 게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수술하고 7년 된 MRI인데
자, 지금 보시면 뭐 1년 포스트오피 1년째 MRI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텐던도 엄청 thick하게 유지되고 있고 휴메럴 헤드의 슈페리어 마이그레이션도 지금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그때 이제 리페어했던 인프라스피나투스나 뭐 테레스 마이너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thick하게 텐던 라이크한 구조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오피 MR에서는 도저히 이게 꼬맬 수 있나 싶었던 게, 수술을 하고도 사실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웠던 케이스인데, 이게 7년째 제가 이제 경험한 MRI에서 이런 힐링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뭐 제가 수술을 잘했다가 아니라 이 환자의 힐링 포텐셜이 수술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제 환자의 힐링 팩터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또 결과를, 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저한테 좀 알려줬던 케이스였습니다. 수술 전에 뭐 이제 이런 MRI가 수술 후에 그리고 7년 후까지도 이런 식으로 좀 유지가 되었던, 좀 저한테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놀라운 좋은 결과를 보여준 케이스도 있지만, 이렇게 나이가 60세시고 그 다음에 물론 리비전이긴 해요. 10년 전에 한번 커프 수술을 했는데 리테어가 됐는데 약간 이게 ISP, 인프라스피나투 쪽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이 좀 크게 다가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제가 이제 리비전을 좀 하기로 결정하고 리비전을 시행했는데, 뭐 들어가 보면 뭐 어쨌든 디펙트도 크고 리트랙션도 심하고 그 다음에 텐던도 굉장히 시닝돼 있고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슈프라하고 인프라하고 다 붙여놓고 나름 이제 수처 브릿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잘 붙여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결과가 나쁘진 않을 거다. 뭐 리비전이니까 속단하긴 이르지만, 그래서 수술하고 포스트오피 MR 보면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이 정도면은 좀 안정만 잘 되고 뭐 3개월 정도만 좀 조심하시면 좋게 회복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뭐 결국 3개월 만에 다시 리테어가 생겼죠. 그래서 이 환자분도 제가 이제 반대쪽도 수술하고 굉장히 몇 년 동안 저하고 이제 라포 좋게 이제 지내시던 분인데, 지금 좀 실망스럽죠. 환자분도 실망스럽고 저도 좀 낙담하고, 하여튼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전히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의 힐링을 얻고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좋게 유지하는 거는 아직도 저한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를 할 때 좀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이제 데브리하고 남아있는 티슈들을 이렇게 리페어를 해주는데, 하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죠. 물론 할 거 다 해줬고 뭐 열심히 꼬매줬고 하지만 이렇게 디펙트가 남아있고, 물론 수술 결과는 대부분 좋습니다. 환자 페인 좋아지고 뭐 펑션도 뭐 환자분이 크게 뭐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케이스도 뭐 굉장히 티슈 디제너레이션 심하고 다 이제 데브리 하고 나면 디펙트가 커져가지고 사실 꼬맬 게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뭐 그래도 이제 뭐 열심히 뭐 꼬매줍니다. 봉합해줘요. 뭐 마찬가지죠. 근데 여전히 이렇게 디펙트 남아있고 텐더는 굉장히 얇아져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과거부터 이제 수술하다 보면 열심히 수술을 했는데 약간 이게 이 환자분이 5년, 10년을 좀 이게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하여튼 의문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논문을 뭐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라프트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저널 오브 아스로스코피의 2006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제 동물 실험이죠. 캐나인 모델에서 이제 오토그라프트 텐던 리페어하고 아셀룰라 더말 매트릭스 그라프트를 리페어한 거를 이제 실험한 건데, 아셀룰라 더말 매트릭스 그라프트가 오토 텐던 리페어 한 만큼 거의 동등한 좋은 힐링 레이트를 보이더라. 그래서 6주째부터 이제 히스톨로지를 해보면은 네이티브한 셀 인필트레이션이 생기고 약간 네오 텐던이 생기더라. 그리고 12주에는 오토 텐던 그라프트 한 것만큼의 메카니컬 스트렝스를 보이더라.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2006년도 논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내용은 이거였는데, 2008년도에 저널 오브 아스트로스코피에 알란 바버 선생님이 이제 이 그래프트를 써가지고 메카니컬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제 2008년도, 뭐 2010년도, 2012년도 이때는
그 더블로우 수처 브릿지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논문들이 많았던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라프트로 이제 이런 메카니컬 스트렝스를 테스트했는데 이런 그라프트 없는 그룹이 이제 273뉴턴, 그 다음에 그라프트 한 그룹이 325뉴턴으로 약간 페일리어 노드를 19%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논문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제가 이제 좀 꽂혀가지고 그라프트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기 실패율을 낮추는데 초기에 이런 스트렝스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좀 절실히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벌써 이제 저널 오브 아스트로스코피에 임상 논문이 게재가 됐어요. 이제 컴패러티브 스터디인데 그라프트 한 그룹과 그라프트 안 한 그룹을 비교한 논문인데 그라프트를 한 그룹에서 이제 좋은 인텍트 커프가 85%, 그 다음에 인텍트 커프가 그룹 2, 그라프트 안 한 그룹은 40%로 굉장히 양쪽 그룹에서 놀라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저도 이제 그래프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논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트를 썼을 때 이제 얻는 이펙트는 무엇이냐? 레셔널리는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메카니컬 오그멘테이션, 또 하나는 바이올로지컬한 오그멘테이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메카니컬 오그멘테이션은 일단 좀 더 튼튼하게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초반에 이제 힐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쓰는 어떤 뭐 앵커나 수처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이게 커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트가 들어가면은 이제 오프로딩을 시켜준다는 거죠. 로드를 쉐어해주고 그래서 이제 텐던을 보호해주고 힐링 찬스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래프트가 들어감으로써 바이올로지컬한 오그멘테이션을 해준다는 건데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아셀룰라 더멀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에비던스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런 그래프트 스캐폴드를 쓸 때 이런 바이올로직 오그멘테이션의 측면도 있다는 거 조금 아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여태까지 이제 스캐폴드가 바이올로직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초점이 조금 이제 덜 맞춰지고 메카니컬 스트렝스를 높이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나온 상품은 바이오 인덕티브 콜라겐 패치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알로그라프트는 아니고 제노그라프트인데 이제 보바인 패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 해 전부터 이게 사용되면서 이 라지 투 매시브 커프에 대한 2년 팔로업 스터디가 나왔어요. 이게 벌써 AJSM 아메리카 저널 스포츠 메디슨 2019년도에 실렸던 논문인데 이 그래프트에 대해서는 이 펠릭스 사보아 선생님이 스터디를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학회 가서 직접 이 논문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해서 사보아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콜라겐 패치를 이제 커프 리페어하고 이렇게 얹어주는데 뭐 이게 장점은 조금 이거를 시스테믹하게 좀 쉽게 이 서전들이 좀 적용할 수 있게 상품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수해요. 스트롱 힐링 레이트 89에서 96%. 약간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결과들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트를 좀 손쉽게 접근하도록 이런 약간 키트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해외 부스 가서 봤는데 사실 너무 키트가 벌키해서 깜짝 놀랐어요.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 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막 이런 건 같은 것도 있고 뭐 키트가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접혀 있다가 이제 안으로 이제 숄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게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펴지고 이제 커프 위에다 안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고정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이제 약간 스테플이 있어요. 이제 업서버블 스테플인데 저거를 뽑아가지고 저 그래프트하고 텐던을 이렇게 찝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스테플이에요. 업서버블 스테플. 근데 뭐 어쨌든 뭐 편리하게 만들긴 했지만 이게 좀 이 키트랑 이런 거랑 해가지고 조금 벌키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제품은 좀 더 이제 메카니컬 스트렝스를 이제 증가시키는 제품보다는 바이오 인덕티브, 그러니까 오그멘테이션인 바이올로지컬 오그멘테이션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7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게 뭐 MRI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그라프트에 대한 제가 이제 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좀 인디케이션부터 해서 서지컬 테크닉부터 해서 사실은 좀 많이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뭐 하여튼 이런 케이스를 수술을 했어요. 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커프 티슈 퀄리티도 너무 안 좋고,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수술했다는 게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이런 그라프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매저되는 자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는 이거 왜 수술 세트에 있는 종이자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잘라가지고 이거 정확히 잰다고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사이즈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DM 그라프트도 사실 주변에 이 그라프트를 하시는 분이 좀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수소문 해가지고 어떤 뭐 그래도 좀 현재 쓰일 수 있는 그라프트를 섭외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커프 리페어를 할 거 이제 보통 이제 앞쪽 서브스캡하고 인프라 스피나투스 리페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트 프레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다이렉트 텐던트 본 리페어가 다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중간 부분을 이제 그래프트로 브리칭 해주는, 그러니까 인터포지션 그래프트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MRI를 찍어 보면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를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슈피리어 마이그레이션이 좀 이게 심했던 케이스인데 어쨌든 좀 내려왔어요. 일단은 텐던이 좀 붙은 것도 있고, 어쨌든 그라프트도 이제 약간의 이제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준 거고, 그 다음에 뭐 아크로휴메럴 디스턴스도 많이 넓어지죠. 휴메럴 헤드가 다운됐으니까요. 그리고 뭐 요거는 지금은 이제 뭐 프리오피에서 머슬 아트로피가 굉장히 심하지만 이렇게 이제 커프를 제자리로 갖다 놔 보면은 사실은 머슬 아트로피는 사실은 프리오피 MR에서 보이는 거는 상당히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션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섣부르게 일리페어러빌리티를 좀 얘기하기는 조금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걱정스럽죠. 이게 3개월을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다행히 3개월째 MRI 보니까 힐링이 본 투 그라프트 힐링도 나쁘지 않고 그라프트 투 텐던 힐링도 나쁘지 않게 얻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디케이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뭐 지금과 같으면 리버스 숄더 아스트로플라시를 권유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히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고, 일단 환자분의 임상적으로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좋아지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프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프트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아이러니하게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트 얘기하기 전에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를 원칙에 맞게 튼튼하게 잘해주는 게 무엇보다 그래프트는 이제 어디셔널하게 이제 뭐 서지컬 리절트를 올리는 효과인 것 같고요.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를 해야지만 힐링을 얻고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좋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테어 패턴을 파악하는 건데, 뭐 테어 패턴은 뭐 크레센트, L탭, 리버스 L, U-쉐입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제 해석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L-쉐입 테어를 크레센트로 해석을 하거나 L-쉐입 테어인데 그 엣지를 찾지 못하고 U-쉐입이라고 해서 사이드 사이드 리페어를 하거나 마진 컨버전스를 하는 거는 절대로 좀 좋은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페어를 할 때도 최대한 아나토미컬한 리페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나토미컬 리페어 로우 텐션하고는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슈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떨어진 거는 슈프라스피나투스 텐던에 붙여야 되고,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떨어진 거는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후프린트에 붙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사실 위치가 달라져 버리면 우리 몸은 결국엔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우 텐션의 아나토미컬 리페어 텐션도 그 텐던에 맞는 텐션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메카니컬하게 로부스트한 튼튼한 리페어 컨스트럭트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항상 그 새로운 테크닉이 나왔을 때 한번 본인의 테크닉과 비교를 하시고 좀 새로운 테크닉이 더 좋다면 그것들을 좀 받아들이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싱글로 오냐 더블로 오냐, 그 다음에 더블로 수처 브릿지를 할 거냐, 이거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거의 뭐 더 이상 논쟁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로드 쉐어링 립스탑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라소르프 스티치나 러기지 태그 수초 같은 걸 추가적으로 건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메카니컬리 스테이블한 리페어 컨스트럭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롱헤드 바이셉스를 이용한 SCR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라프트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환자의 힐링 캐패시티가 어떤가. 그러면은 힐링 캐패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풋프린트를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본메로 스티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아마 서전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루틴으로 그냥 본메로 스티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그래프트 오그멘테이션, 그래프트 오그멘테이션 인터포지션, 뭐 SCR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힐링과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 레이트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맞물려져야지만 이게 이제 좋은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소소한 테크닉들이 있는 거 조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바이셉스는 사실 수술할 때 좀 사실 조금 이제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죠. 이걸 살리자니 조금 너무 이제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에 약간 지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테노톰이나 테노데시스 하기는 조금 아깝고, 근데 매시브나 라지테어, 특히나 이제 휴메랄 헤드 마이그레이션이 좀 진행되고 있거나 심한 환자들은 이 바이셉스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제 경험상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수년 전부터 바이셉스 SCR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일단 롱헤드 바이셉스 SCR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셉스 SCR은 약간 오블릭하게 이제 주행을 해서 리페어를 시키죠. 근데 리버스 L 쉐입 테어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바이셉스 SCR을 고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리버스 L 쉐입 테어는 이쪽 안테리어 슈프라스피나투스하고 서브스캡 사이가 좀 티슈들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쪽을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럴하게 좀 보강해 줄 수 있어서 그런 리버스 L 쉐입 테어에서 조금 힐링 레이트를 좀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지 투 매시브 테어는 대부분 이 바이셉스를 세크리파이스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 구조적으로 좀 메카니컬하게 좀 보강해 주려고 저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 또 테크닉은 이제 러기지 태그 수처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거는 건데, 러기지 태그라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여행용 가방에 그 태그를 걸잖아요. 그때 우리가 손쉽게 일상생활 할 때 그 거는 그런 패턴의 수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뭐 논문 하나 소개드리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트랜스 오세오스 이퀴벌런트 이런 리페어 컨스트럭트에다가 라테랄 엣지에다가 이런 파이버 와이어 두 개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테랄로 픽세이션 할 때 그게 이제 당겨지면서 커프를 좀 이렇게 본에다가 밀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택 프레셔를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개념인데, 제가 요거를 좀 꽤 많은 케이스에 지금 하고 있고, 워낙에 테크닉이 쉽기 때문에 그럼에도 시간도 많이 안 걸리면서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트랜스 오세오스 이퀴벌런트 테크닉으로 이게 수처가 이렇게 커프를 눌러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모양은 예쁜데 사실은 나중에 수술하고서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실의 텐션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텐션이 좀 고르게 골려서 이게 다 골고루 눌러주면 좋겠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실이 뭐 3개나 4개도 들어가고 5개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실의 텐션이 아주 짱짱하게 잘 걸리는데, 어떤 부위는 텐션이 또 너무 없어서 이게 이제 TOE라는 게 이게 프레셔라이즈드 컨택 프레셔를 높여주는 건데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수술할 때야 그냥 예쁘게 했다고 생각하고 나오지만, 이 환자가 실제로 이제 보조기를 풀고 재활을 하거나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나중에 그렇게 눌러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 갭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프랙처 수술도 저희가 해볼 때
이 갭 힐링하고 컨택 힐링하고 이게 힐링되는 레이트랑 기간이랑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갭이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환자의 힐링 레이트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좀 어쨌든 이게 회복도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택 프레셔, 컨택 서피스를 높여주고 컨택 프레셔를 좋게 해서 최대한 좀 갭을 안 생기게 하고 실제로 환자가 브레이스를 풀고 움직이더라도 그래서 이제 요 테크닉이 손쉬우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좀 꼭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수술한 장면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실을 두 줄로, 그러니까 실 하나를 접어가지고 예, 뽑아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루프가 형성되면 고기로 그냥 실을 빼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이 라테랄 엣지 커브 텐던에 저렇게 이제 태그 수초가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은 약간 이제 앞쪽 뒤쪽을 좀 걸어줘요. 뭐 센터를 걸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환자가 에비덕션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 앞이 뜨든가 뒤가 뜨든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안테리어와 포스티어를 좀 잡아주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라테랄로 픽세이션 딱 해놓으면은 이제 수술하고서 이제 프로브로 제가 이제 항상 수술하고 프로브로 저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아주 뭐 실도 텐션도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프로 움직여봐도 아주 뭐 만족스러운 리페어 컨스트럭터를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조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제 라쏘 로프 스티치라고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메이슨 알렌 스티치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메이슨 알렌은 사실은 조금 수술 시간도 조금 더 딜레이 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물론 메이슨 알렌이 좋긴 하지만 또 이제 수술할 때 중요한 요소가 또 OP 타임을 줄이는 것도 또 중요한 요소인데 요 스티치는 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티슈 홀딩 능력을 뭐 심플 스티치에 비해서 많이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라쏘로프 스티치라고 하는데 주로 제가 조금 많이 쓰는 거는 이게 디라미네이션 테어일 때, 이 디라미네이션 테어일 때 이 딥 레이어가 굉장히 시크하고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심플 스티치로 뜨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통과시키면 티슈 홀딩 능력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힐링 레이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은 근데 요거는 요런 식의 이제 약간 페너트레이팅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약간 커브드 되어 있는 거. 좀 다른 걸로는 제가 좀 해보니까 복잡해지고 좀 힘들고요. 요런 이제 디바이스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약간 커브드된 버드빅인데 요런 거 해가지고 한번 실을 빼내고 루프를 만들어서 그 사이로 이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은 금방금방 좀 이 실을 패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커프 티슈가 뭐 띠크하고 뭐 좋으면 뭐 그냥 심플 스티치로 해서 뭐 그냥 전통적인 패턴으로 리페어를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조금 이런 식으로 텐던 스텀프가 많이 짧아져 있고 디제너레이션이 심해서 좀 티슈가 좀 많이 약할 것 같다 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루프 스티치를 만들어서 리페어 해주시면 좀 더 티슈 홀딩 능력을 높여서 조금 더 좋은 결과 향상에 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나온 논문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거 2021년도, 이게 올해 6월달인가 7월달인가 게재된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아메리칸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서지컬 테크닉은 이제는 뭐 어쨌든 저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로테이터 커프를 이런 식으로 패싱하고 그라프트도 이렇게 이제 뭐 타일을 안 하고 패싱을 같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사진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뭐 아주 예쁘게 아주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그 포스트오피 MRI를 이밸루에이션 했는데 48%가 리테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이 저자는 사실 임상 결과가 좋다. 그리고 이 리테어 레이트도 만족스러운 결과다라고 컨클루전을 내렸는데 사실 뭐 제 입장이나 아마 한국에 있는 서전들이라면 이거를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게 AGSM에 게재된 논문이니까 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특별히 이 논문에서 이 리테어 레이트가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다라고 딱 언급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경험으로 해봤을 때 좀 이렇게 조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원인은 이게 커프를 좀 리페어를 좀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타일을 좀 했으면 어떨까 약간 이런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라프트가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시야가 굉장히 제한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대로 이제 컨택을 이루었는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그라프트는 어디셔널하게 들어가는 거고 이 텐던 투 본 힐링, 그라프트 본 힐링 다 아주 좋게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우리가 이제 타일을 열심히 해도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이 텐던하고 본하고 제대로 이제 접점을 못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그라프트가 들어가는 환경에서 이게 위에서 타일을 해버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간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이 AGSM에 나온 최근의 논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라프트 수술을 하더라도 이 로테이트 커프 리페어를 좀 잘 해야 된다. 제가 이제 패치 그라프트는 지금 이 한스 메디칼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뭐 패치 그라프트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죠. 오그멘테이션, 인터포지션 또는 브리징, 뭐 SCR, ADM, SCR로 불리는데 이 각각의 인디케이션은 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약간 그 접점에는 인디케이션이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텐던 투 본 리페어를 다 했는데 약간 디펙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오그멘테이션 그라프트라고 이제 이름 붙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앞과 뒤는 이제 텐던 투 본 리페어를 했는데 중간 부분이 이제 텐던 투 본 리페어를 못했다. 그럴 때는 이제 브리징 그라프트라고 얘기를 하고, 아예 이제 뭐 꾸밀 게 없다. 슈프라스피나투스 그러면 SCR을 하게 되겠죠. 그 한스 메디칼의 이제 제품은 제가 이제 수술방에 이렇게 여러 사이즈를 이제 벨라셀, 뭐 이제 슈어덤 이런 제품을 구비해 놓고 쓰고 있는데 장점이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펙트를 재고서 이런 사이즈에 맞게 이제 제품을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영상을 보면은 간혹 이제 큰 그라프트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절반씩 잘라내는 이제 뭐 주로 미국 영상이지만 보면은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게 그라프트가 이제 사실 고가의 이제 제품이고 환자한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징을 잘 해서 이제 고기에 맞는 사이즈를 쓴다면은 조금 환자의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 서전도 조금 더 편하게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제 그라프트에 대한 저의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그 다음에 리트렉션이 굉장히 심했던 일단 봄베드 프리퍼레이션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모빌라이제이션, 포스티리어 쪽에 캡슐을 잘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바이셉스를 활용한다고 그랬죠. 지금 바이셉스를 자르고 있어 테노토미 하고 있지만 지금 약간 태깅을 걸어놓고 저거를 이제 나중에 쓰려고 좀 복원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셉스가 남아있으면 이제 시야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커프 리페어에 충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이셉스를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리페어할 때는 서브스캡을 먼저 리페어를 합니다. 그래서 서브스캡이 이제 제자리로 오게 되면 이게 상당히 슈프라스피나투스가 이제 리트렉션이 됐던 후에 서브스캡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라테랄로 이동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서브스캡이 떨어져 있는 케이스는 항상 서브스캡을 먼저 리페어 해놓고 모빌리티를 체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수처 앵커를 주로 쓰지만 이렇게 리트렉션이 심한 경우 또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스크류 타입 앵커를 써가지고 좀 더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스크류 타입 앵커를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저는 올수처 앵커를 좀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페어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패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T 라테랄 쪽에 이렇게 뭐 이제 올수처 앵커를 하나 박는 거는 여기 이제 바이셉스를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바이셉스 SCR을 하는데 이 바이셉스가 대부분 디제너레이션도 심하고 티슈 퀄리티도 뭐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게 슈피리어 마이그레이션을 좀 이 로드를 쉐어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이거를 써주는 게 환자의 로테이트 커프 힐링에 바이셉스도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라소 로프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티슈 홀딩을 좀 좋게 해가지고 바이셉스 SCR을 시행해 주고요.
그다음에 바이셉스 SCR을 이제 이렇게 마친 다음에 예, 자, 뭐 타이를 하죠. 커플이 하여튼 커플을 좀 저는 메디알은 일단 거의 뭐 다 한다고 나트를 다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지컬 힐링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태를 봐서 이제 그라프트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데 뭐 이 환자는 이제 그라프트를 좀 이렇게 사용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라프트를 오그멘테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라프트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라프트가 움직이면서 CR 많이 방해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조금 이제 저거를 눌러주면서 이제 타일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라프트 위쪽으로도 타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라프트의 힐링은 어쨌든 이게 오토 텐던만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컨택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힐링은 뭐 어쨌든 최대한 타일을 하고 그 다음에 라테랄 로우로 다시 한번 프레셔라이즈 컨택을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라프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가 이제 제가 이제 MRI를 좀 보여드리면 뭐 이제 타임제로 그러니까 수술하고 1일째 전에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좀 어떻게 됐나, 뭐 잘 됐나, 계획한 대로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확인하는 것도 있고 환자분한테 이런 식으로 수술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근데 6주째 MRI 보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라프트 투 텐던 힐링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라프트 투 본 힐링도, 그 다음에 갭도 없고 힐링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3개월째 MRI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컨퍼메이션이 되고 인코포레이션도 조금 더 진행하는 것 같고, 뭐 하여튼 3개월쯤 되면은 환자분도 사실 MRI에선 저렇게 약간 벌사이티스도 있어 보이지만 통증 아주 좋습니다. 뭐 통증 거의 없고, 물론 뭐 이제 아직은 좀 불편함을 느끼는 시기니까 뭐 통증이 없진 않지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거 환자분이 이제 며칠 전에 와서 찍은 건데 5개월째 MRI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프리오피 MR 보면은 리트랙션도 심하고 사실 이제 그라프트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5개월 팔로우 MR에서 보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뭐 어쨌든 상당한 좀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도 좀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세 남자 환자분이고 라지 테어죠. 라지 사이즈 테어인데 인프라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슈프라만 거의 뭐 텐던이 남아있지 않아요. 텐던 렘넌트 스톰프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죠. 뭐 66세 남자 환자고 뭐 프리오피 MR을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역시나 뭐 스피나투스의 텐던이 너무 없어요. 저렇게 이제 덩그러니 바이셉스, 롱헤드 바이셉스만 이렇게 보이고 뭐 그냥 다 디펙트 돼 있고 굉장히 크로닉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어쨌든 리페어를 해 봐야죠. 뭐 환자분은 굉장히 액티브한 환자고 굉장히 이 회복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리페어를 진행합니다. 뭐 GT 프리퍼레이션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올 수차 앵커로 그래서 이제 서브스캡하고 인프라를 리페어해주고 최대한 어쨌든 이제 앞쪽과 뒤쪽에서 리페어를 해 나가다 보면 사실은 슈프라부터 리페어를 꾸밀려고 그러면 될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앞과 뒤에서 조금씩 이게 범위를 좁혀간다고 생각하면서 슈프라하고 인프라를 꾸며주고, 그리고 이 케이스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라소 루프 스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셉스도 이제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바이셉스도 SCR을 하는데 일반적인 바이셉스 SCR의 방향이 아닌 이 환자는 리버스 L-쉐입 테어이기 때문에 이제 롱헤드 바이셉스를 저런 식으로 이제 안테리어 오그멘테이션 용으로 씁니다. 지금 이제 잠깐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게 슈프라스피나투스하고 서브스캡 사이가 로테이트 인터벌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메카니컬리 언스테이블하죠. 저 슈프라스피나투스는 항상 저 이게 폴스 벡터 때문에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바이셉스로 오그멘테이션 해주면서 리페어를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프리퍼레이션 하는 영상인데 이게 이제 약간 접었어요. 접어서. 왜냐면 GT 디펙트 쪽이 지금 이제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저게 이제 실을 패싱 시킬 때 저 그래프트가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패싱하기 쉽지 않은데 구멍을 뚫어서 저렇게 패싱을 하면은 OP 타임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트가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이제 어쨌든 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텐던 투 그래프트 힐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타일을 또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게 타일을 많이 하면 생기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잠재적인 위험성 문제점보다는 어쨌든 힐링을 좋게 하는 게 이 수술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타이를 많이 하고 특히 그라프트 투 텐던 타이, 그 다음에 사이드, 그라프트와 텐던의 사이드 타이까지 많이 해줍니다. 포스트옵 PMR 보면은 뭐 일단 그라프트를 조금 두껍지 않나 싶은데 뭐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설령 그라프트가 좀 두껍더라도 제가 이제 시리얼하게 MRI로 팔로우 해보면은 일단 이게 우리 몸에서 이게 불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다 리모델링 되면서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얇은 것보다는 저는 약간 더 두꺼운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타임제로 MRI에서 디펙트 부분이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단순 리페어보다는 이런 디펙트까지도 이제 어쨌든 리컨스트럭션의 개념으로 조금 로테이터 커프가 좀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한 2달째 MRI 되면 컨퍼메이션이 좋아지면서 약간 이제 네이티브한 로테이터 커프의 모양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환자는 재활도 하고 데일리 액티비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좀 예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라프트는 어쨌든 이게 약간 리모델링 과정, 이제 업소션과 디그레데이션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제자리를 좀 찾아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사실 뭐 이건 파셜 테어고 뭐 이건 뭐 그라프트를 해야 되나 싶은 케이스지만 사실 이제 그라프트를 좀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좀 그라프트를 미리 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좀 수술을 하시면 조금 더 수술을 조금 매끄럽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보여드리는 케이스고 사실 저 뭐 MRI에서 테어 사이즈는 뭐 1cm 남치지만 이게 대불이 해버리면 테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게 별로 꼬맬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라프트를 준비해가지고 환자한테 좀 설명하고 수술을 하면은 좀 더 환자분한테 도움되게 좀 수술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펀치로 구멍을 미리 뚫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쉽게 실을 패싱하도록 저렇게 표시를 하고, 이게 이제 실이 꼬이는 게 이제 많이들 곤란스러워 하시는데 약간 저 실을 잘 분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뭐 탱글링 되는 거는 조금 예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페어를 해놨고, 그래서 포스트옵 PMR 타임제로 MR 보면은 좀 디펙트가 좀 많이 메꿔졌어요. 뭐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기도 좋고, 일단 저도 좀 만족스럽고, 사지탈에서도 보면은 디펙트가 이제 거의 없어졌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라프트는 항상 이게 뭐 힐링이 잘 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면은, 뭐 이 환자분은 이제 6주, 요거는 MRI가 한 2달 가까이 된 건데 6주라고 제가 넣었는데, 하여튼 힐링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도 뭐 불편감은 있지만 뭐 2달째 지금 뭐 통증 양호하신 상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비전 케이스, 리비전을 하게 되면 이 환자의 항상 힐링 포텐셜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비전 케이스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프라이머리만큼 좀 힐링 포텐셜이 좋지 못해요. 이 환자분은 연세가 많은 남자분인데 매일 헬스하고 굉장히 액티비티한 환자인데 본인이 좀 이제 제가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도 하여튼 본인은 조금 더 이제 좀 더 좋은 힐링을 원하시기 때문에 수술 진행했고, 리비전 케이스여서 뭐 어쨌든 티슈 퀄리티 좋지 않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슈어덤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좀 해놨어요. 포스트옵 PMR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네이티브 텐던이 절반이고 오그멘테이션 그라프트가 절반인데 6개월째 팔로우 MR 보면은 사실 그라프트를 안 했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좀 좋은 약간 쉐입을 얻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지탈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티크니스와 뭐 그래서 이게 사실 6개월 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이제 텐던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거의 한 12개월 팔로우 필요한 것 같은데 뭐 12개월째 이제 제가 MRI를 찍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핀지가 또 이제 항상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임핀지가 돼버리면 또 커프 리페어를 하고 임핀지가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재활해서 임핀지를 개선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이게 좀 좋게 유지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핀지 환자들은 좀 시크니스를 조금 리스토레이션 해주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는 뭐 SCR도 이게 뭐 매스 이펙트니 이러면서 좀 이게 그라프트를 스틱한 건 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로테이트 커프 리페어 할 때 얇은 텐던만 붙여놓고 나온다는 거는 조금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도 이제 리페어를 해가지고 좀 좋게 힐링을 얻었던 케이스고,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수술을 시행한 케이스인데 6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뭐 이 정도가 되면은 뭐 거의 이제 텐던 랩난트도 뭐 너무 얇게 남아있고 리트랙션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리페어러빌리티를 따질 때 사지탈 MRI Y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거는 뭐 오큐페이션 레이셔가 그레이드 4에다가 뭐 머슬도 너무 조금 남아있고 너무너무 심해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은 물론 이제 이 MRI를 가지고 이제 딴 데서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지만 제가 이제 수술을 진행한 거는 물론 이제 아직은 60세라는 좀 비교적 젊은 나이인 것도 있지만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은 MRI하고 조금 맞지 않게 이런 본의 변형이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환자분한테 물론 그런 설명을 드려야죠. 이게 좀 쉽지 않다. 이게 리페어를 못하고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한번 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어쨌든 파셜 리페어도 하고 좀 도움될 수 있게 처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인데 역시나 델토이드도 벌써 이제 파셜 테어 돼 있고 굉장히 위크하고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리페어를 시행하고 어쨌든 이제 저렇게 바이셉스 SCR도 시행하고 최대한 구조물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 커프 리페어를 하고 이제 그래프트로 오그멘테이션 시행했죠. 이 환자가 어떻게 서바이벌이 잘 됐을까요? 그냥 포스오피 MR이야 이렇게 찍으면 되지만 자 7주째가 저는 제일 좀 크리티컬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7주째 잘 서바이벌 하고 있어요. 3개월째도 괜찮아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 환자분이 아마 한 번 더 팔로우업이 됐던 것 같은데 최근 팔로우업을 했던 것 같은데 3개월째도 충분히 지금은 좀 좋게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 5개월째. 이제 5개월째 보면은 이제 약간 그래프트가 디그라데이션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네이티브 커프는 좋게 힐링 된 것 같고요. 사지타리에서 보면은 커프의 이제 티크니스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 환자분은 워낙에 제가 이제 너무 심한 케이스라서 데일리 액티비티도 철저히 제한하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환자분도 이제 그런 거에 순응을 잘 해주셔서 그렇지만 일단 이게 그래프트로 인한 어쨌든 이 리절트를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SCR에 대한 얘기는 저는 오늘 좀 많이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그멘테이션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SCR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ADM SCR은 이제 미야타 선생님이 얘기한 지는 10년 넘었고, ADM SCR은 이제 한 10년보다는 조금 짧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고, 버카트 선생님이 2년 팔로우업 스터디를 최근에 발표하셨죠. 근데 약간 ADM SCR은 아직은 좀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프트 힐링이 85%라는 대단히 놀라운 이제 성적을 얻었고, 하지만 아크로미널 디스턴스를 좀 넓혀주는 효과는 사실 기대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7mm에서 8mm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야타의 오리지널 이제 파셜 오토그래프트를 이용한 SCR과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ADM SCR의 그래프트는 약간 이제 메커니즘이나 어쨌든 리절트에서 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ADM SCR을 시행한 케이스고 좀 심한 케이스였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ADM SCR을 할 때 이 ADM 그래프트의 특성상 사실은 이제 그렇게 메카니컬 스트렝스가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까 최대한 SCR 할 때는 조금 이게 메카니컬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제품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제 SCR을 이렇게 해줬을 때 사실 이제 프리오피 MR에서 보면 커프 아스로패스 진행돼 있고 슈피럴 마이그레이션도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래프트의 서바이벌도 좀 어려울 수 있고, 이 리페어했던 이 텐던 로테이트 커프 텐던에 좀 힐링도 좀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케이스는 어쨌든 SCR, ADM SCR이 들어가고 커프 리페어를 했고, 포스트오피 MR에서야 이렇게 잘 이렇게 수술이 됐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약간 이 그래프트는 7주째 약간 디그레이션이 좀 빨리 왔어요. 그래서 약간 디스컨티뉴티 관찰되지만 그래도 이 SCR, ADM의 이제 역할 때문인지 커프 힐링은 좋게 얻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MRI에서 이제 커프의 인테그리티는 좀 좋게 3개월째 저렇게 좀 잘 유지가 됐고, 환자분도 펑셔널하게 좀 좋게 회복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리비전 SCR 케이스인데, 굉장히 이제 텐던 스탬프가 없고, 리비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손상이 심했고, 리페어만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얻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SCR 오그멘테이션이라는 또 이제 이런 단어가 있죠. 저렇게 이제 디펙트가 심하고, 글레노이드 프리페레이션 하고, 그래서 이제 SCR 들어가고, 저는 이제 최대한 SCR 할 때도 최대한 그래프트를 이 네이티브 텐던으로 덮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최대한. 그게 아무리 이제 쓸모없는 조직인 것 같아도 어쨌든 그래프트의 서바이벌을 높이고 힐링을 높여주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끌어다가 덮어줍니다. 아무리 그냥 얇은 티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라프트를 덮어주면은 어쨌든 저게 이제 그라프트가 조금 이제 텐덤 라이크한 이제 리모델링 과정을 좀 거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리비전 케이스고 이 환자가 용접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헤비 레이버였어요. 물론 뭐 일은 제가 철저히 제한시켰지만, 그래서 7개월째 MRI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그라프트가 디그라데이션 되면서 약간 이제 메카니컬하게는 조금 이제 슈피럴 마이너스 진행했지만 커프 힐링은 좀 좋게 얻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포스트오피 리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좀 이제 리페어를 잘하고 그라프트를 하더라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이제 포스트오피 리앱인데, 리앱이야 이제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죠. 이제 커프의 힐링을 얻기 위해서 이제 리테어를 좀 방지할 수 있게 좀 잘 저울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스티프니스 때문에 생겨가지고 이제 의사나 환자나 좀 많이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요거 이제 리앱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환자 분류 체계를 좀 제 나름대로 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테어 레이트를 좀 낮추면서 이 포스트오피 스티프니스의 리스크를 좀 줄여보고자 한 건데, 이제 그레이딩을 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했어요. 혹시 이 내용을 보시고 혹시 진료에 조금 적용해 보시겠다 뭐 하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서전은 알고 있어요. 이 환자의 리테어 리스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왜냐하면 수술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거든요. 이제 본 퀄리티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페어하는 텐던 티슈의 퀄리티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페어 컨스트럭터를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수술 끝날 때 이렇게 움직여보고 프로브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 환자가 좀 어느 정도 리테어 리스크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어서 수술 직후에 이제 A 그레이드부터 E 그레이드까지 좀 부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오피 스티프니스는 대부분은 이제 프리오피 스티프니스하고 조금 연관이 큰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스티프니스가 거의 없던 환자가 임모빌라이제이션을 많이 했다고 포스트오피 스티프니스 생겨서 고생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프리오피에 이제 스티프니스 리스크가 있었던 환자분들이 리페어하고 오랫동안 임모빌라이제이션 하면서 심각한 포스트오피 스티프니스를 진행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이 스티프니스 리스크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재활 그레이드를 이제 뭐 리테어 리스크를 따져서 뭐 노 리스크, 미니멀, 마일드, 모더렛, 하이로 제가 분류를 하고 각각의 보조기 채우는 기간도 다르고 이제 재활을 ROM 재활을 시작하는 시점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오피 스티프니스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베리 시비어 스티프, 모더레이트 시비어,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리스크가 거의 없는 케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이딩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그레이딩을 바로 환자한테 부여를 하거든요. 실제 이제 제 케이스에 이제 차트를 그냥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 환자는 이제 리테어 리비전 케이스고, 하여튼 리테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리페어를 해보면은 또 이렇게 또 나쁘지 않게 되고, 좀 리페어 컨스트럭터도 비교적 펌하게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면은,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D 그레이드까지 안 가고 CD 그레이드 뭐 이렇게 하고, 물론 뭐 초반에는 재활 안 시키고요. 한 4주째부터 ROM 재활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58세 남자 뭐 환자인데, 이제 뭐 커프 뭐 태어는 뭐 심하지 않은데 프리오피 스티프니스가 너무너무 심했던 환자예요. 뭐 이게 제가 이제 여기다가 차트에다 써놨지만 뭐 포워드 엘리베이션이 80도밖에 안 되고 익스턴 로테이션 0도에다가 그 다음에 뭐 CHL의 피크닉이 뭐 너무너무 심했던 환자. 이 CHL 시크닉 심한 환자들은 굉장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활 그레이드를 리테어 리스크는 B로 높지 않다고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프니스에 대한 리스크는 3 포지티브로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적극적인 초기 재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레이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그냥 바로 그냥 수술 다음날부터 보조기를 좀 찰 때 차더라도 풀고서 뭐 테이블 슬라이드도 시키고, 그 다음에 바 엑서사이즈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사한테 이제 치료 처방을 하죠. 도수 치료를 이제 뭐 저희 병원에 이제 도수 치료 처방이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보조기를 좀 풀고서 적극적인 이제 로프 앤 플리 엑서사이즈부터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레이딩을 해놨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이제 수술 직후에야 이제 환자를 기억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환자가 이제 나중에 한 달 뒤에 오고 석 달 뒤에 왔을 때 이 환자의 리테어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 차트나 수술 기록지를 보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환자의 정보를 가장 직접적으로 그 받아들였던 수술 직후에 그레이딩을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환자가 팔로우업 했을 때 재활의 단계나 이제 환자의 그런 것들 평가하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거 보여드리는 MRI는 저는 이제 6주째 이제 리페어 컨스트럭터를 좀 평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수술하고 뭐 3개월째 MRI 찍거나 6개월째 MRI 찍는 거는 그냥 결과를 보는 거죠. 이 환자가 로테이트 커프 힐링을 얻었다, 리테어가 안 생겼다. 그건 이제 논문 쓸 때 이제 중요한 얘기고, 실제 이 내 눈앞에 있는 환자한테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떤 리스크를 좀 없애서 다시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로테이트 커프 힐링이 12주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2주, 3개월이 되면은 거의 힐링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중간쯤에 6주째쯤에 이 환자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보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오피 MRI에서는 괜찮았는데 약간 이제 6주째 MRI에서 이렇게 갭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다시 전략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 환자는 재활 그레이드가 B 그레이드의 S2 포지티브였기 때문에 사실 리테어 리스크는 제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이게 환자가 통증이 없다 보면은 데일리 액티비티에서 사용을 막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이런 식으로 갭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제가 보여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아, 이거 약간 갭이 생겼다. 이거 팔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재활도 모디피케이션 하면은 이제 3개월째 이런 식으로 힐링을 좀 좋게 얻으실 수가 있어서 6주째 MRI를 조금 찍는 거를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병원마다, 의사마다, 환자마다 뭐 이런 고가의 검사를 좀 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6주째 MRI는 환자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서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환자의 결과를 높이는데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이게 저녁에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거나 하시면 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강의를 해주신 석창훈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라이브 Q&A 세션이 진행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창 하단을 통해 질문을 보내주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 질문 주셨는데요. 소화된 이식물의 경우 비용이 이제 맞아요. 비용이 비싸죠. 그다음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남아 있고 콜라겐 배열이 보존되어 임상 결과. 예,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식물과 임상 결과의 차이가 이제 비용을 감소할 정도로 있나요? 저는 이제 앞서도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이 소화된 제품과 소화되지 않은 제품 두 가지를 다 구비하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뭐 학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써야 된다거나 어떤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런 논문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구분해서 쓰는데, 일단 가격이 비싼데도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보존된 제품을 쓰는 거는 이제 환자의 어깨 구조가 뭐 슈페너 휴메라이드가 슈페너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좀 많이 심하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텐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에 메카니컬 스트렝스닝을 좀 높여야 될 때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 소화된 구조물을 씁니다. 그게 이제 직접 이게 뭐 이렇게 프리페레이션 해보면 굉장히 질김의 정도나 이런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예상하기로는 조금 제가 이제 그런 이 언스테이블한 숄더는 조금 이 디그라데이션이 좀 너무 빨리 되지 않길 바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짧지만 팔로우업을 해보면은 이런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없는 구조는 굉장히 빨리 리모델링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는 제품을 써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그래프트의 컨티뉴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SCR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수화된 제품, 그러니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있는 수화된 제품을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시 조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차이가 나는지, 수술 난이도 측면에서 소화된 제품과 아닌 제품의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소화된 제품하고 뭐 소화되지 않은 제품을 소화를 시키면은 사실은 소화되지 않은 제품 쓰는 거고 그렇게 수술 난이도 측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라프트를 바로 꺼내서 이제 소화되지 않은 거는 조금 이제 물에 넣었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라프트를 늦게 꺼내면은 이제 수술 시간을 약간 지연시켜야 되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 뭐 질문 주신 난이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라프트 수술할 때 수술 추가 시간이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뭐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수술 시간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많이 할수록 이제 이게 수술이라는 게 결국 뭐 서전의 역량보다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팀 어프로치다 보니까 이게 손발만 잘 맞으면은 이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수술할 때 막 실도 꼬일 수도 있고 막 그라프트 프리페이션 하는데 막 시간 걸리고 뭐 사이징 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제가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경우는 뭐 15분, 20분 만에 뭐 이렇게 끝나고요. 뭐 조금 이게 긴, 좀 큰 그래프트가 들어가도 지금은 뭐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되게 보면 이게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래프트 수술을 해놓고서 결과가 향상되는 거를 좀 이렇게 계속 눈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인디케이션도 넓어지고 환자한테 적응하는 얘도 점점 더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수술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질문 감사합니다. 패치 오그멘테이션 시 ADM의 주 역할은 어떤 요소를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바이오메카니컬인지 바이올로지컬인지? 제가 이제 바이올로지컬의 이 아셀룰라 더말 매트릭스가 바이올로지컬한 힐링을 촉진한다는 논문은 제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만약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바이올로지컬 힐링을 많이 인핸싱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라프트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바이오메카니컬한 스트렝스를 보태줌으로써 이제 커프 힐링의 이제 찬스를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라프트 쪽으로 이제 셀 인필트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베슬이 뭐 이제 네오 베슬이 형성, 네오 바스큘라이제이션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약간 이제 중후반기에도 약간 커프 힐링과 리제너레이션을 더 좋게 조금 이제 아마 인행시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직은 이제 뭐 어떤 논문이나 연구 결과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치 오그멘테이션의 좋은 결과 인상적이고 인터포지션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오늘 오그멘테이션에 초점을 맞춘 거는 저는 일단 붙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터포지션을 할까 오그멘테이션을 할까 그거는 제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붙일 거 다 붙이고 뭐 파셜 리페어가 됐다, 인컴플리트가 됐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그냥 그래프트를 넣는 게 이제 브리징이 되고 오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지. 저는 일단 붙일 수 있는 거는 다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서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뭐 힐링 될 수 있어?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제 경험이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서도 이제 제 케이스를 보여드렸지만 조금 이제 환자의 힐링 포텐셜을 높이고 서지컬 뭐 테크닉들을 좀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 이게 굉장히 힐링이 좀 어렵다는 케이스들도 많이 힐링을 시켰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지 사실은 이제 오그멘테이션, 인터포지션 일단은 다 리페어할 거 하고 오그멘테이션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인터포지션도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혹시 인디케이션을 물어보신 거라면 저는 이제 최대한 리페어를 하고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파셜 리페어가 된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브리칭이 들어가서 이제 인터포지션 그래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포지션 그래프트도 물론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좀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잘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좀 이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또 이런 좀 한스에서 마련해준 좋은 기회 덕분에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저의 이제 이런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고 공유할 수 있어서 아주 유익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녁 시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연을 해주신 석창훈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웨비나는 www.hansfaculty.com에서 2주간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스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